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네, 그리스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문제는 여전한 가운데 증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데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자리 걸음 정도다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그리스 호재로 급등한 이후 오늘은 스페인, 이탈리아 우려가 찬물을 끼얹었지만 개인과 기관이 없는 자리에 외국인 쪽에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800억 원, 기관이 50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에 이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1,600억 원 정도, 1,7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885포인트에 출발해 낙폭을 줄이다가 1,89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만 내려와 있습니다. 1,890선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꾸준하게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어제의 상승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 물량 제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재 9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3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는 7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지수는 아슬아슬하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4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은 닷새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유로증 불안감을 키웠기 때문이겠죠. 장 초반 1,160원에 오른 이후에 상승폭을 줄여서 현재는 1,15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전 정도 올라와 있고요. 1,157원 4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문제 일단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목요일에 있을 미국 FOMC 기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FOMC에서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리스에서 그나마 증권시장의 담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됨으로써 좀 그나마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시장은 약간의 소폭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큰 부담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한번 일단 얘기 드리면 연정 성공의 가능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낙관적 견해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여당이 연정을 구성했다고 해서 그리스가 갑자기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또 회복이 되거나 실업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그 뱅크런 상황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또한 긴축 이행을 충실히 해서 성장으로 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즉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리스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도 해결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은 반등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우상향으로 복귀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섣부른 판단은 지금 금물이다 이렇게 그리스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자에는 FOMC 회의를 통해서 또다시 FRB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어떤 형태의 또 양적 완화 3탄을 또 넌지시 암시해 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은 QE3를 하지 않고도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을 것으로 지금 또다시 판단을 해봅니다. FRB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한 비난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정부는 급증한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당장 QE3를 실행하기는 저는 계속해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최근에 원자재 시장이 투기 세력의 이탈과 함께해서 상당히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반으로 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시발탄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FOMC 회의에서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의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6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됐을 때에만 시장이 반응할 수 있고 3천억 달러 미만이 발표됐을 경우에 시장은 반등 정도에 그치면서 되밀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치는 1950포인트 정도를 예상해 보시면서 추가 상승 시마다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제한적인 반등 장이라고 해도 종목별 트레이딩의 기회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글로벌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완화 체계가 트렌드로 정착이 된다고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공조 자체는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 추세가 하반기에 예상이 된다 그러면 보험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채권 평가액이 급증이 예상되는 관계로 수혜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6월 달에 보험 관련주들이 실손보험 확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6월 반등장에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수직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폭과대 메리트가 좀 살아있고요. 최근에 악재나 대부분 요소들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면 관련 보험 섹터, 동양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제한적이겠지만 종목 찾기는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FOMC를 통해서 QE3는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정도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3천억 달러 미만이라면 반등 후 되물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주택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밤에 미국의 주택 지표 중요한 데이터이긴 합니다.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데이터 71만 7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가 72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택 허가 건수는 71만 5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73만 6천 건으로 대폭 호조세가 소폭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주택시장에도 소폭의 거래 증가를 통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에 있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FOMC 회의에 발표가 있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만 기대하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경제지표 자체는 반등 기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관심 종목도 궁금한데요. 네, 앞에서는 모험주 얘기 드렸지만 낙폭과대주의 반등 트레이딩 전략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넓은 박스권을 구축한 상태에서 긴 채널을 통과하는 형태의 트레이딩 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되지만 개별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관심 종목 두 종목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첫 번째인데요. 2011년도 하반기에 반등다운 반등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12년도 1, 4분기에 반등 기조는 동참했지만 5월 급락세에 함께 밀리면서 다시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반등을 보기보다는 동사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12,000원 정도에서 최근 주가가 7,000원 전후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로서 시가총액 비중도 있으면서 개별 종목의 선택을 띠는 그런 종목으로 관심 종목 필요해 보이고요. 대형주관에서의 관심 종목 한 종목 꼽아보면 LG전자가 좀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증시의 낙폭과대에 상당히 좀 낙폭이 가장 심화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소폭의 실적 호전도 지금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측면에서 최근의 주가 낙폭 자체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6월 초까지에는 기관의 매수에 상당히 좀 견조했고요. 최근에 개인 매수와 함께 외국인 매수에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증권 섹터의 순매수 유입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6만 원권 초반대의 접근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분할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 그 가운데 LG전자, 아시아나 항공 두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정동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화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2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요. 시청자님? 네. 어디 가셨을까? 시청자님 목소리 굉장히 밝으세요. 예, 박정유입니다. 네. 아버님 지금 전화로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TV도 같이 틀어놓고 계신 건가 봐요. 예, 네,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제 목소리는 전화로 수화기로 들어주세요. 네. 시청자님, 아버님, 아유 어디 가셨을까? 전화 연결이 지금 끊겼나 봐요. 시청자님, 네, 다시 잠시 후에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8387번님 계신데요. 매수하신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8만 4,800원이고 비중은요 20%인데 포스코 이 첫 번째 종목은 옆에 계신 정동홍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포스코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상담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스코는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국내 1위 철강 기업인데 2분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국내 내수 가격 할인폭이 좀 축소됐고 그리고 수출 판가가 올랐고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서도 철강석 원재료 가격이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이 2분기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포스코를 2분기에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살아나면 이제 3분기에는 약간 3분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환율 상승 부분이 3분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수익성이 다소 2분기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전에는 매도를 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 38만 4,0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포스코 자체가 가장 이제 단기 매물벽이 두터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38만 원대에서 이 매물벽을 어떻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고 지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포스코는 철강주다 보니까 중국 경기와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강하게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39만 원 이상을 돌파한다면 41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알아본 바로 포스코가 역사적 저점이 이제 PBR 0.7배에서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포스코의 현재 주가 정도가 한 0.7배에서 PBR 0.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 경기나 중국 경기가 더 후퇴한다면은 PBR이 0.5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기로는 지금 그리스 사태도 완화됐고 스페인 위기감이 다시 대두됐지만 중국 사태도 점차 완화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주가는 잠시 지켜보고 39만 원 돌파를 1차 목표로 두시고 41만 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 보기 전에요. 지금 바로 그 아버님과 다시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받아볼게요. 아버님, 예, 네, 전화 끊어주셨어요. 왜? 아버님, 예, 잘 들리세요? 예, 네, 바로 문자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종목요, 네, 아바코, 아바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큼이세요?
아바코 13,000원 13,000원이요. 매수하고요. 네, 비중은요? 아바코. SO일 네, 아바코 12,500원 비중부터 여쭤볼게요, 매수하고 아버님. 그랬습니다. 네. 네, SO일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라고요? 아버님. 아버님 또 전화 끊어주셨어요? 아버님. 대답해 주세요. 아유, 전화 연결이 오늘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 오늘 다시 끊겼고요.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 들어왔는데요. 79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GS 64,05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오늘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네. 뭐 방송하면 생방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죠. 예. 기가 좀 아버님께서 기가 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뭐 일단 보청기부터 먼저 사시고 종목 매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G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화학업종 같은 게 석유화학 업종도 그렇고 그 GS 같은 경우는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1차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정유업종이라든지 두 섹터를 뭐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유가 부분과 동반적으로 봐야 될까. 그리고 유가로 파생된 나프타라든지 그리고 그걸 파생된 에틸렌, 폴리에틸렌 이런 제품들의 가격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유가 얘기 안 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가가 일단 한 85달러에서 한 80달러 정도에서 한 좀 정체가 좀 될 거라고 좀 다질 거라 말씀했는데, 지금 유가가 공교롭게 한 83달러, 80달러 아래쪽으로 현재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부터 유가가 안정을 돌려서 안정을 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유가가 올라갈 때만 그 정제 마진 그 폭이 개선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유가와 그리고 나프타 가격 사이에 어떤 가격 스프레드가 차이가 있는 건데, 유가가 상승할 때 이 나프타 가격의 어떤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제품 가격 상승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제 마진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스프레드 간격이, 그러니까 즉 가격 차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마찬가지로 정제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80달러, 83달러까지 이제 내려온 유가 상승에서 지금 정도에서 조금 그 유가가 좀 안정을 찾고요. 유가가 안정을 좀 찾은 다음에 수요만 조금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정유업종은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적까지 연결시켜 본다면은, 자, 정유주가 상당히 좀 잘 나갈 때, 특히나 GS가 잘 나갈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지금 이제 올 1분기죠. 1분기 때 회복이 된 게 작년 수준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 때 실적보다는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잠시만,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1분기 때 실적이 지금 현재 보시면 2,300억 정도예요. 그러면 2분기 때 실적이 적어도, 2분기 때 실적이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적어도 2,300억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한 2,500억 정도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어떤 정유업종이 조금은 그래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은 실적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하반기성의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2분기 때 조금 그 바닥을 다지고 3분기 때부터는 조금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55,7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 지금 그 주신 분이 64,000원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만 원 정도 가격만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계속해서 하반기 일승만 1차적으로 계속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조금 65,000원을 지금 가지고 계신 매수가 있죠. 64,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조금 위쪽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65,000원까지는 가격이 너무나 머니까 5만 원의 어떤 하반기 일승만 좀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팔지 마시고 좀 흔들리더라도 아직 그 마지막이라 좀 생각하시고 조금만 인내를 좀 가지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전화 주셨던 그 아버님 종목 아바코 매수하신 가격 13,000원이라고만 들었는데요. 지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TV를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아바코 정태근 전문가님께 이어서 한번 상담 여쭤볼게요. 아바코 매수하신 가격만 저희가 들었어요. 비중은 듣지 못했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 그러면 매수하신 시기가 2010년으로 되돌아가네요. 꽤 오래 보유하셨는데 손실도 크시고요.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손실이 많이 크시네요. 네. 일단 종목을 사놓고 그냥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요거 차트를 좀 보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바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부터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바코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연관성이 커요. 그런데 자, LG 디스플레이 현재 주가가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인데 네. 이 적자가 나온 이유가 그 계속해서 LCD 그 패널이 LCD 패널 매출이 한 55%가 TV죠. 근데 55%가 TV인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지금 LED TV를 삽니까? LCD TV를 삽니까? LED TV 사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렇다면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D TV나 LED TV 사지 LCD TV는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LCD 그 제조 장비를 만드는 제조 장비 업체인 아바코의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졌죠. 자 볼게요. 6천 정도에서 가격이 다졌는데 여기서 이게 그 주가가 턴이 되게 된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55인치 OLED TV를 양산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아바코가 무슨 상관이냐? 조금 전에 LCD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이 LCD를 LED 라인으로 이제 그 다 뭐 해야 될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LED 쪽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 공정 라인을 바꿨다 그래야 되나? 체인지했다 그래야 되나? 증설 라인을 체인지해가지고 증설 라인을 그 LCD 쪽에서요. LED 쪽으로 그 라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를 해가지고, 여기다 어떤 들어간 봉지 장비랑 그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봉지 장비, 식각 장비, 뭐 열처리 장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봉지 장비란 걸 지금 이제 아바코가 LG 디스플레이 납품이 될 거란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 때 그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 때 대량 양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3분기 때 만약에 그 OLED TV가 대량 양산이 되게 된다면 아바코 아무튼 모멘텀 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위쪽으로 바닥만 다지고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000원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적어도 팔자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6,000원까지 다시 한번 바닥을 하긴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가보시라고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1,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고요. 13,000원까지는 조금은 자신이 없네요. 저도 그래서 11,000원까지 한번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상담 듣고 있는데 5752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화면에 글씨를 써주시는데 무슨 글씨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겠다고 자막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선이나 동그라미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파트론 1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떨어지나요 하시네요. 이 종목은 정동훈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파트론은 최근에 참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파트론의 1분기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이것을 또 뛰어넘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다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하락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투신권에서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장세에서 투신권에서 단기 차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2% 가까이 코스피가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 장을 이용해서 외국인이나 기관권이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단기 하락 추세 전환인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는 마이너스 오늘 4% 정도를 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11,000원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10,000원 부근에서는 재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굳이 지금 가격에서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트론 기업 자체가 삼성 갤럭시 S3고 그리고 갤럭시 노트인가요? 노트2에 이렇게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S3와 그리고 갤럭시 노트2가 이제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출시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론의 이제 수익성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 가지 리스크적인 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실패를 한다면 같이 이제 실적이 무너지면서 차트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갤럭시 시리즈의 이제 성공 여부를 보시고 네. 파트론의 주식을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아직까지 성공 여부를 알 수 없고 아무래도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파트론이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만약에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뭐 갤럭시 시리즈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파트론의 물량이 더 증가하면서 요구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파트론은 14,000원, 15,000원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5297번님께서 성우하이텍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문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려 했더니 오늘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저희도 약속대로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5297번님 성우하이텍 보내주셨는데 1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입니다. 매도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늘 지금 현재가랑 좀 많이 비슷하시네요. 자, 저는 그 화면에 좀 그려가면서 하는 게 저 나름대로 흥을 돋군다고 좀 하는데 좀 제 재미를 좀 뺏어버리네요. 이러면 저도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반등을 주는 부품주가 그 몇 개 안 돼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제가 알기로 그 SL하고 성우하이텍 정도 요 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넥센이라든지 그리고 금은 타이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잘 고르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가겠지만은 그 현대차, 기아차 효과가 지금 이제 부품주까지 이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장점 부품주되었던 그 최고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서 완만하게 추가적인 그 가격 회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하이텍이 지금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그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형 바닥 패턴이라 그러죠. 이렇게 12,000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쓱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원형 바닥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그 현대차 있죠. 현대차. 이건 제가 그거 자세하게 쓸게요. 북경 제가 삼공장 북경 이거는 그 알아보시겠죠. 북경 삼공장 북경 삼공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산타페하고 아반떼가 생산이 됩니다. 그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현지에서 그 조달하기로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되면서 네. 그 다른 그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중국 그 현대차가 그 공장이 그 돌아가게 되면서 거기다 모멘텀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멘텀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중요한 그런 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까 부분인데 현재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241선 위에 못 올라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돌려줄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죄송합니다. 또 글자 써버렸네. 장기 평선에 대한 어떤 241선 돌파 여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 추세에 한 번 정도는 부대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곧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현재는 올라가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한 16,000원 정도에서 한 241선과 주가가 좀 만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종목의 주가가 장기 추세로 좀 돌려진다면은 240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241선 저항이 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14,600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습니다. 일단 16,000원 그 241선이 있는 조금 만날 것 같은 16,000원 가격대에서 네. 조금은 그 1차적으로 매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6,000원까지 241선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고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752번님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드리려고 화면에 글씨를 써주시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저희가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네, 5297번님 잘 들으셨죠? 참고하셔서 16,000원까지 단기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8387번님께서 포스코 다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포스코 저희가 첫 번째로 상담해 드렸는데요. 못 들으셨나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정동웅 전문가님께서 39만 원 돌파 잘 된다면 41만 원까지 단기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8387번님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저희 VOD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요. 센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개미디렉터 다시 한 번 더 VOD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삼성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왔습니다. 84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8만 4천 원, 비중이 10%. 어제 매수를 했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찌 할까요? 하시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정동웅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네. 어제 제가 보고서를 잠깐 봤었는데 어제 나온 보고서를 봤었는데 뭐 보고서도 나오고 그리고 어제 장도 좋았기 때문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뭐 4% 넘는 급등을 보였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장이 좀 하락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쪽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대외 경제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랜트라는 것은 이제 유가가 뭐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대외 경제가 상승한다면은 플랜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강점을 보인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오르고 실적도 개선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유로존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대외 악재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수주 모멘텀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예측하기로는 하반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단순 예측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 없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잠깐 차트를 보시면 단기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2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8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를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무조건 이제 20만 원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외 악재를 지나는 과정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18만 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셔서 오늘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만약에 문자 주신 분께서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신 분이다 아니면은 뭐 중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네. 23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나는 단기에 팔 것이다. 단기에 반등하면 팔 것이다. 그러면은 20만 원이나 19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단기 차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0만 원 초반대에 강한 매물벽이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20만 원, 21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량 동반은 아무래도 대외 경기가 좀 완화되는 시점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뭐 23만 원, 24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네. 6개월 이상 보는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면서 24만 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단기로 보고 어제 들어가셨다면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정리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23만 원, 24만 원까지도 수익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53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원익 IPS입니다. 9,1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 매도를 해야 하는지 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원익 IPS는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뭐 AMOLED 쪽 장비도 좀 이제 SMD의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태양광 그 태양광 그 부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 세 부분에서 어떤 그 실적이 현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원익 IPS는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쪽도 지금 현재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AMOLED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 아바코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55인치 대형 패널 이제 생산이 좀 돼야지 그 AMOLED 어떤 그 테마도 조금 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나 조금 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태양광은 말씀 안 드려도 뭐 안 좋은 부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원익 IPS가 그 작년 10월 달에 그 중국의 그 낸드 플래시 그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원익 IPS뿐만 아니죠.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실리콘스 뭐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들썩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 그러니까 그 착공하고 기공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반도체 공장이 생길 거란 그 얘기만으로 현재 가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기고 나서 실적으로 반도체 어떤 그 장비에 대한 수주가 이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될 것이야. 그러니 이게 나와야 이게 10,000원을 뚫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갔을 건데 1차적으로 어떤 기대감만 선반영이 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현재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가 그 중국 그 공장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0월달 요 부분 나왔다가 요 10,000원에서 저항이 돼버렸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수주가 현재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저항선을 맞게 되고 아래쪽을 봤을 때 주가가 더 이상 못 가게 된다면은 좀 제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손절 좀 하세요. 손절하고 나서 다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종목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분명히 제가 보기엔 팔자리 좋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9,000원이 저항이었죠.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고 난 뒤 이렇게 지지적 보이죠. 지지적 보이고 이탈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저항이 되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팔자리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발 더 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손절을 하세요. 가면은 갈 때 다시 올라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도하라고 네.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데, 자, 지금 중요한 건 무조건 팔면 만약에 말씀드린 가격대가 요런 구간이면 무조건 팔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어쨌든 하방에서 확보가 될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6,700원 정도 되겠네요. 6,700원 정도 돼서 어쨌든 저 하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요 반등을 이용해서 1차선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 자리 못 지키고 그냥 미끌려 버린다면은 그냥 미련 없이 파세요.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구간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기고 나서 반등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5일선하고 21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선 지지적 보이죠? 보이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이렇게 살자리 분명히 준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 절대 좀 놓치지 마시고요. 손절은 제발 좀 꼭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원익 IPS 지금 정리를 하신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다시 그 반등 국면에서 재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 보내주셨던 5297번님께서 정태근 전문가님께 단문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단문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삼성테크인요. 삼성테크인이요. 매수하신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73,900원에 30%. 73,900원에 30%시면 예, 수익 예. 중이시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이 한 종목인가요?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예, 현대산업요. 현대산업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예, 23,000원에 30%. 23,000원에 30% 역시 뭐 예, 조금 예. 수익 중이신데 매수하신 지는 현대산업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네, 그게 알겠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네, 저거,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갖고 어제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걸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란지, 네. 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저 목표가가 오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네.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상담 드릴게요. 그 전에 시청자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삼성테크인과 현대산업 두 종목을 주셨는데요. 두 종목 다 비중은 30%. 삼성테크인은 73,9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수익 중이시고요. 현대산업도 23,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소폭의 수익 중이십니다. 언제 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수고하십니다. 두 종목 다 수익 중이신 거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우선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는 현대산업이 낮고 이제 삼성테크인이 좀 더 안 좋을 거다. 제가 말하는 단기는 뭐 초단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선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테크인은 뭐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 뭐 CCTV 그리고 반도체, 뭐 파워 시스템 그리고 뭐 K9 전차 같은 이렇게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삼성테크인에서 이제 최근에 주목하게 된 성장 동력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이제 고속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워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한 2013년, 14년부터 증가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 삼성테크인이 5만 원에서 이제 8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잠깐 보시면은 이제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데 가장 주력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관입니다. 기관이 정말 5만 원대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동참을 하면서 삼성테크인의 주가를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삼성테크인이 지금 당장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적 모멘텀이 크게 개선된 건 아니고
단순히 미래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다면 언젠가 한 번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테크인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아름답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5만 원 초부터 지금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가 넘는 코스피가 2%가 넘지 않았고 참 2% 가까이 상승하는 장에서 기관이 많은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기관이 어제 11만 주 가량 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타 종목과는 다르게 이제 장대 음봉을 기록하고 오늘도 또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도 기관이 주도하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은 61선까지는 하락에는 큰 무리가 없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61선까지는 쉽게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61선이 7만 원 초반 근처인데 한 7만 600원 정도가 되는 부근인데 지금 수익 중이시라면은 저 같으면 이제 안정적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대부분의 물량을 좀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장세는 언제 또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테크인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소재 쪽은 제일모직을 키워주고 삼성테크인을 장비 쪽으로 키워주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삼성테크인에서 장비 사업을 모멘텀이 아주 강한 편인데 삼성테크인 사업 부분만 생각한다면 정말 2년 후에는 10만 원, 15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렇게까지 장기로 기다리지 마시고 7만 원까지 내려오기 전에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지금 수익을 보고 만약에 지금 추세는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남기시고 전부 수익 실현하시고 5% 정도만 전 고점인 9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런데 나머지 5%도 만약에 7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7만 2, 3천 원까지 다시 반등했을 때 파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현대산업이 맨 처음에 현대산업이 삼성테크인보다 단기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그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제가 차트 보고 그걸 매수를 했거든요. 차트 보고요? 예. 예. 제가 지금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물론 저도 좋아하는 이제 마지막에 W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그리는 게 지금 현대산업인데 현대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이런 타 건설과는 다르게 주택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플랜트 사업 쪽에는 현대산업이 이제 진출을 못해 있는데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이 최근에 업황이 좋은 거는 플랜트 업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이 지금 제 말씀 들으면 나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택 경기가 국내에서 좋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택 건설사들이 많은 워크아웃이나 부도가 났는데 이런 치킨 게임에서 살아나면은 업황이 나빠도 치킨 게임에서 살아난 기업은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우진세렉스 같은 기업도 플라스틱 사출 성형 그런 기업이었는데 업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 치킨 게임에서 살아나면서 실적이 두세 배 이상 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이 아무래도 주택 건설 업종 중에서는 치킨 게임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년 전서부터 PF 대출이 아주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산업이 PF 대출, 그 부실 대출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건설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PF 대출 우려도 없고, 그리고 현대산업이 이제 부지를 많이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국내 부지를 다량 보유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경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PF 대출이 별로 없고, 그리고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산업이 강점을 드러내면서 치킨 게임의 마지막 승자가 되면서 현대산업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이제 3조 원 후반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 수준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W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가격대가 가장 단기 매물, 중단기 매물벽이 심한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를 뚫어야 되는데 25,000원을 뚫는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3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단기로.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밀리면은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때는 23,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신 부분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은 장기로 3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예, 잘 삼성테크닉과 현대산업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MDS테크 들어왔는데요. 64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현재 가격 적당한 가격인가요? 하시는데요. 일단 가격 측면보다 여기서 좀 더 갈만한 자리인지 그걸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일단 6,000원 정도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누가 잘 아실 겁니다.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 개발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스타 하신 분은 모젠 서비스라고 아실 겁니다. 그것도 그 예전에 그 현대차의 초기적인 어떤 초기적인 스마트카 초기 모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와 좀 스마트폰 연계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되면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2배 이상 갔습니다. 2배 이상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배 정도 간 주가가 지금 여기 이전에 나왔던 실적이라든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의 소프트웨어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주가 흘러내리다가 주가가 지금 이제 이것도 거의 3배 정도 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있죠.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거기에 대한 광학 필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가오나 중요한 건 17,000원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반등을 줬는데 이게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전고점보다 낮아지죠.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죠. 요 패턴 잘 보고 제가 MDS테크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잘 보세요. 요 종목도 현재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일단은 그 주가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여긴 갭이 또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 폭이 14,000원 위쪽으로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죽어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이평선 매매 잘 아시죠? 이평선 매매 잘 아실 텐데 60일선 지지받고 1차 반등 줬죠. 근데 60일선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는 것처럼 나왔지만 여기를 갭으로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60일선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윗꼬리를 현재 달고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예전에 지지력을 보였던 60일선이 지금은 도리어 여기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14,000원과 그리고 60일선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좀 전에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17,000원인가요? 17,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됩니까? 다음 반등 줬던 그 고점이 그 전 고점보다 낮아졌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60일선 차라리 60일선 적어도 60일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조금 그 매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만 좀 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 MDS테크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 정동훈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